제가 아트토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누구를 모셨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멘코라는 브랜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에반이라고 합니다. 형과 처음 시작을 같이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게 되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의 어떤 가치를 되게 인정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되게 알아봐주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도 그냥 공인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하셨죠, 지금? 지금 한 9년 차 정도 된 거죠. 에반이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 디자인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오. 그냥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요. 짤 중에 쌈마이웨이의 김지원이 난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쁘게 태어난 건데 이렇게 하는 짤 있잖아요. 옛날 리얼하게 한 번 더. 짤로 대체해서 넣었어.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는 제 삶을 움직이는 그 모티베이션, 즐거움, 재미여서 나는 재미없는 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뭘 할 때 재미있지를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해서 찾았어요. 어릴 때부터. 즐거움이 아닌 사람에게 내 일에 대해서 쉽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도 이게 완성이 아니라 그렇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 공유 차원의 영역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답 예쁘게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 골라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기록하는 중이다. 요즘에 에반에게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일 외에. 이제 일 얘기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네, 삶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게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일을 좀 제끼고 삶의 영역으로 네. 넘어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되게 저의 삶의 영역에서 일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공감이 되네요. 네, 주로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은 내가 이 디자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가 가장 큰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디자인이 마치 힙합 마냥 어떤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는 어떤 태도. 그게 어떤 일종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의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이제 내가 어떤 이윤을 창출해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이슈보다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회사에는 좀 정년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연차가 쌓일수록 그 어떤 시장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사실 한 5년 차 정도 되는 그 디자이너들이 가장 시장에서 뜨겁죠. 가장 뜨겁고 귀하고. 네, 귀하고 굉장히 바쁜 이제 연차의 디자이너들인데 저는 이제 9년 차고 이제 점점 연차가 이제 쌓이면 회사가 되게 다루기 너무 헤비한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전 독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뭐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긴 한데 점점 시대가 또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떤 뭐 리멘코의 에반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에반이 아닌 그냥 에반으로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옴을 느끼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라는
근데 보통 주변에 프리랜서 되는 경우들 보면은 자의로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취업을 하다 안 돼서 결국 셀프로. 네, 그냥 셀프로 그냥 네.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보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그 회사 대표님을 보면 어떠한 법인의 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한 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구나. 프리랜서랑 그 회사 법인은 진짜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도 맞아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약간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월급을 챙겨야 된다는.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아예 차원이 다른 좀 책임감인 것 같고.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게 잘 돼버리면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이제 직원이 생기는 거고, 월급을 줘야 되고, 물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언제일까? 뭐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차가 5년 차의 디자이너가 되다 보니, 그 주변에 뭔가 오랫동안 디자인을 하는 선배들이 많이 없어서, 직장 생활로는 더더욱 네네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네. 뭐 아까 되게 인맥이 되게 넓은 사람처럼 묘사를 하셨지만, 저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뭔가 제가 롤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선배들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민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제 삶의 예술가들을 기획할 때 에반을 꼭 인터뷰로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직장인으로 속해 있든, 프리랜서로 하든, 1인 디렉터로 참여를 하든, 자기의 디자인의 업의 영역을 되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끌고 나간다? 라는 주체성과 창의성이 되게 저는 좋았고, 그런 면에서 엄청 인상이 깊었다고 느꼈기 때문에였는데, 이제 이 고민을 들으니까, 아,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열릴까? 이 사람이, 어,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 안에서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졸업하는 느낌처럼 자의반 타의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 에바는 어떤 장을 열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 되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살까, 이 사람이. 그게 되게 저도 궁금하고 기대돼요. 근데 아마 회사를 나오면 저는 그때 기준 제가 가장 재밌는 뭔가를 할 거예요. 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재밌는 일을 할 거고, 어, 그걸로 돈을 벌 겁니다. 좋다. 음, 뭐가 됐든, 재밌는 걸 찾겠다라는 마음가짐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성격상 이게 돈이 되겠지? 해서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동기가 내 안에서 나와야지 그 동기가 밖에 있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잘 안 돼도 그냥 내가 재미있었으니 됐어 라고 말할 차라리.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찾고 있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으로 뭔가를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연결하는 책방이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책 혹은 이제 아침투 연결하는 책방의 구독자분들께 연결해주고 싶은 책을 추천을 받거든요. 혹시 소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읽는 책이 굉장히 편협하거든요. 어떤 책을 원래 좋아하세요? 브랜딩 관련된, 일 관련된 책, 네. 아니면은 신앙 관련된 책을 읽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 일 관련된 책 추천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탁 떠오르는 이건 인생책이다 라고 할 만큼 저한테 임팩트 있었던 책은 사실 이 관련된 책에서는 없었고 그렇다고 신앙 관련된 책을 또 소개를 하자니 그것도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래서 무슨 책을 소개해야 되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은 사실 성경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신앙서적 중에서도 근본, 그러면서도 고전. 고전, 그리고 인류 최대의 고전.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네, 명분 좋은데요? 네. 성경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책. 그러면 좋아요. 명분 일단 통과해요. 네, 네. 그리고 셀렉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많이 다독해본 입장에서 좀 인정이고요. 오히려 제가 좀 기독교와 멀어진 삶을 사는데 그 성경 말씀은 읽었던 것들이 계속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문득 떠올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글을 쓸 때도 떠오를 때가 있고 네네. 보통 연결하는 책방에서 책 추천을 받으면 한 구절 정도를 이제 낭독을 요청드리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좀 낭독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낭독해주고 싶은 구절. 좋아하는 혹은 좀, 이게 지금 생각이 난다. 이 구절이. 뭐 핸드폰 보고 읽어주셔도 됩니다. 에바님이 연결해주고 싶은 책, 성경. 와, 이거를 꼽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삶의 예술가들 코너에는 유일무이이지 않을까. 일단은 섣불리 예측을 해보고 어떤 구절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최근에 가장 저에게 영감이 되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어 번역 버전인가요? 네,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네.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아, 네. 읽었던 개혁개정.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을 꼽아주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이 단어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저는 되게 힘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앞에 21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 읽기만 해도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 마음이 다운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다시 그냥 성령이 말하는 이 열매들, 이 단어들을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환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구간.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생기고, 뭐 관계에서 힘들 때가 생길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 네. 친절, 선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 상황들을 좀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총이랑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제와 인내와 선과 이런 것들로 크리스찬들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에반이 가진 따뜻함 속에 단단한 심지 같은 것들이 이런 훈련으로 좀 다져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뭐 저라는 사람은 비루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구절, 그리고 본인한테 진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책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든 되게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이런 덕목들은 사실 있으면은 너무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도와주는 문장들을 내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되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거니까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을 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이번만큼은 일을 한번 피해봅시다. 네. 즐거운 거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물론 일도 즐거운 거 중에 하나지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여행인 것 같고 하나는 최근에는 레터링. 레터링? 그 글씨 그리는. 오. 이것도 일의 일환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아. 네, 레터링 하는 게 사실 회사에서 디자인 스터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짬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진짜 의무감 없이 하는 거네요. 아예 없진 않아요. 아, 약간은 있지만. 숙제여서. 근데 또 하면서 재밌고. 네네네. 여행은 왜 좋아하세요? 영감 얻는 걸 되게 좋아해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 얻는 걸 좋아하는데 전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여행지가 어디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해외 한정입니다. 네. 그래서 나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 일반님 피드에서 네. 한국 지역에 여행을 간 컨텐츠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그, 해외 여행을 하고 오면은 사실 저는 한국에서 뭘 봐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진짜, 그, 사실 디자인이 태생한 그 역사 자체가 사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혹은 뭐 아트의 역사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고, 사실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발전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랄지 역사가 이렇게 얕은데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건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수많은 그 일꾼들이 지금 자기 재미를 영혼 이제 갈아가면서 지금 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음. 그 K 노동력이 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멱살 잡고 끌어올린 네, 결과다.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최근에 3, 4월에 3주 동안 에딘버러, 런던, 코펜하겐을 다녀왔는데 네. 가서 저는 약간 거의 좌절을 느낄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디자인이 그랬어요? 그냥 모든 면에서 아, 특히 코펜하겐이 네. 그냥 사람들이 입는 옷, 뭐 어, 건물, 음, 안에 내부 뭐 인테리어, 뭐 그래픽 정말 모든 면에서 디자인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 진짜 한국에서는 웬만한 거 봐도 별로 막 새롭다는 느낌을 사실 잘 못 받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 없죠. 아체토는, 그리고 연결하는 책방은, 그, 주체적인 자유 발언을 완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뭔가를 그런 멋진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을 가는 걸로. 어, 근데 이게 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렇게 말하듯이.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음. 왜냐면 이제 디자인적인 시각을 이미 갖췄잖아요. 네네네. 눈에. 그걸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벗고 싶어서 벗어지는 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직업병처럼 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게 공간을 딱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바로 크리틱이 먼저 시작되는구나. 네네네. 이 공간은 뭐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아쉽네. 네.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이런 거는 좀 아쉽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아, 그런 게 보이는 게 네. 조금 피곤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또 되게 한국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에반이 이렇게 해외 쪽에 인사이트가 있고 그쪽에서 공부도 했고 일도 했고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은 영감을 얻어온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의 시선에서 한국적인 문화유산과 예술적인 자원을 조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부탁을 드렸던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워낙 한국적인 거에 되게 심취해 있고 한국 자연, 한국의 산과 들, 뭐, 그 들꽃들, 그 다음에 이제 고건축물들, 뭐 민예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나 문장들,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완전히 예스러운 것이 오롯이 남아있는 거는 그 고유한 멋이 되게 딱 있는데, 이게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어설프게 현대화를 급속하게 입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채로 이렇게 특징 없이 성장만 갖춘 외형들을 만날 때는 저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저는 오히려 완전 지역으로 음, 좀 오히려 도심을 더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된 곳일수록 그 고유한 자연의 색이나 그 지역스러움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한 5, 60년 된 남아있는 가게들이 많은 동네, 뭐 그런 상점들이 많은 골목, 그 오래된 자연의 지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을 풍광이 있는 동네, 그런 데를 많이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거에서 오는 엄청난 감탄과 위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적인 건 싫은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오리지널리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한 듯한 느낌은 어, 이미 유럽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한국에서 요즘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디자인들이 결국은 좀 어디서 가져온 거거나 음, 베낀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 베껴도
그 오리지널리티를 좀 못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근데 저 최근에 그 창덕분 후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후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도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고 좀 그거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곳은 한국이지만 너무 가고 싶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의 영감을 주는 거를 계속 찾는 것만으로도 계속 또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군요. 네. 참 나와 다른 거에서 영감을 받고 나와 다른 거에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세계관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에바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제 세계관에 없는 것들을 항상 즐겁게 이제 감상을 해왔죠. 그리고 영국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랜 시간 이제 이렇게 디깅을 하면서 아우 재밌게 잘 살고 있구나. 아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에바님의 계획이 하나 있다면 멀지 않은 미래도 괜찮고 뭐 아니면 좀 내가 어떤 제약이 없다면 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이것도 괜찮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지금 제게 주어진 그 디렉터라는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뭐 하나가 있다면 그 제가 이너프라는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굿즈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 굿즈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은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바쁜 에이전시 일을 하면서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기까지 쉽진 않은데 멀지 않은 미래에 제품을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좋은데요? 저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한번 포스터 만들어서 이벤트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탐났는데 참 이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맞아요. 몸은 하나고 맞아요. 시간은 흐르고 맞아요. 분신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랑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오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지켜나가려면 어떤 걸 가장 신경 쓰고 행동해야 될까? 에바님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세요. 제가 중간에 한번 짧게 얘기했지만 밸런스. 음, 네,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정말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그 취침 시간이거든요. 저도요. 그 이제 1시 전에 자자 이거를 매번 다짐하는데 정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2시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아예 그냥 놔버리면 뭐 2시고 3시고 막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 가장 문제. 가장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인 것 같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그리고 중간중간 운동하는 거 네 그거를 좀 루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망원동에서 한번 같이 운동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여기 1회 체험 무료거든요, 킵. 오면서 봤어요. 간판 보셨어요? 네, 재밌어요. 한번 같이 해요. 시간 될 때.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1시 안에 자보는 걸로. please. Please. 예. 네. 진짜 너무 뜻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답변들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꺼낸 거긴 하지만 뭔가 말을 함으로써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반이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발요. 제 가장 큰 바람은 그거 일단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같이 협업을 할 날이 왔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뭐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예술적인 영감을 받는 인물이 보통은 저는 작가예요. 이미 죽은 분들. 세상에 없는 분들. 네. 그 글로써 저는 영감을 많이 얻는 사람이고, 글로써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영역으로 상상을 해서 제 안에 영감을 얻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접적인 영감을 불러넣어 주는 인물이 저한테는 에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에반이 펼치는 이미지들이나 작품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담백한데 시선이 따스하다라는 느낌을 오래도록 받아왔거든요. 그게 뭐 사진으로 보여지든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든 저 에반이 만든 브이로그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못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그렇고 아티스트화한 작업도 그랬고 그냥 그 따뜻한 시선을 가졌지만 절제된 거리감을 두는 결과물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강요하지 않는데 은근히 넛지시키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온도랑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진짜 예술가 따뜻한 이야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건네는 예술가?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든 저는 완전 지지하고 응원할 거고 건강하게만 오래 펼쳐냅시다. 네. 누가 보면 저 한 70대지 알겠어요. 아니 아티스트에 머리하러 올 때마다 항상 너무 이게 사람이 힘들어 보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무게와 그 중압감과 그런 책임감을 아니까 이제 또 뭐 적당히 해라 말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하자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1시 전에 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뭔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하지만 묘하게 뭐지? 나 저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어. 라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가장 좋겠다. 네. 그리고 가깝게 알고 지내면 약간 웃겨요. 네. 네. 그래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친해져야 나오는 개그 욕심을 네. 또 보는 맛도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력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명감을 가지고 네, 맞아. 아프지 않고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에너지를 연결되어서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조금이라도 더 웃기기 위해 맞아.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이제 추운 계절은 아니니까 뭐 기관지 걱정은 안 할게요. 네네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제대로 디자인이나 브랜딩에 영감 주는 책 소개해주러 한번 나와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책만 주제로. 네네네. 한번 집에 있는 책들을 한번 쫙 또 다시 훑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 자리에 누구를 추천해주고 싶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딱 삶의 예술가다. 하는 분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보다 보면. 그러면은 조용히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해요.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끝. 이거 무슨 바둑 대국. 거의 끝나면 한 번씩.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잖아.